자, 이에 대해서 여당에선 생중계도 거부하고 이렇게 총력전을 하는 거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심 유죄라고 생각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순전히 정치 공학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볼 때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 시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의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죠. 오래 끌어온 만큼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습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랍니다. 자, 트럼프도 당당했기 때문에 생중계를 요구한 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규 변호사님, 그 가운데 이제 생중계 여부가 관심 사항인데 야당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생중계는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생중계해야 될 어떤 공적 필요성, 공익이 없다는 거죠. 이 생중계를 법원이 결정하려면 그 요건이 돼야 됩니다. 피고인 본인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적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중계를 할 수는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생중계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구성원들이나 법조인도 상당수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죠. 유죄가 될 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치적 계산으로 하면 누군가 생중계했다는 이익이 있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개인이 받고 있는 재판입니다. 이게 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 자체가 뭐 정치이기 때문에 공적인 어떤 관심의 대상이어서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정보라든가 신상과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재판 관련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공적 필요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2018년의 재판하고 좀 다른 게 2018년의 재판은 그 사례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관련된 법리를 새롭게 정립하는 판례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사안은 그 김무기 전 차장을 알았냐 몰랐느냐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느냐에 대한 허위사실 포여부의 판단, 이 두 가지 판단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냐가 과연 이제 공적 관심사고 공적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뭐 굳이 이걸 생중계하자고 요구하느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뭐 유죄면 당연히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임으로써 정치적 반사이득을 기대를 하겠죠. 무죄라고 하더라도 이어서 이어지는 재판들이 있고 25일에 있는 이 위증교사죄 선고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정에 서 있는 이재명의 모습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효과가 있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 됐든 이 선고 공판, 형사 재판의 생중계는 본인의 동의를 기본적으로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공적 필요나 공익에 부합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이 사안이냐.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생중계를 요구하느냐. 이 요구를 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계산.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앞서 이 같은 방어 총력전을 일컬어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여당을 향한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당이 보기에 거대 야당이 저렇게 인용을 하자면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은 재판 생중계하자라는 말만 하고 있다. 왜 그냥 두느냐. 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대응을 해서 같이 선동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선동 정치가 잘못됐다 하면서 같이 맞불 집회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시민들의 뭐 자발적인 맞불 집회 같은 건 있는 것 같던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양측 다 자제하고 좀 냉정한 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판 결과를 잘 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 광화문 거리에 나와서 막 그렇게 시위할 게 아니고 집 안에 앉아서 안방에 앉아서 그 재판 과정을 한번 보자. 그래서 정말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론을 들어보려면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해보자, 평가를 받아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뭐 먹혀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너무 대비제잖아요. 양당의 모습이. 예. 한쪽은 뭐 기초의원들까지 다 나서고 장외 집회 플러스 뭐 계속 2중 3중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여당에서는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보면서 공무집행이 저렇게 방해되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방송이나 뭐 이런 뭐 대변인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여론을 환기시켜서 국민들이 저런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같이 맞붙어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마 더 목불일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저는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누가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재명 대표가 유죄인지 아닌지를 한번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재판부의 판단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야당에서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아니 이런 이 집회나 이런 총력전 때문에 판사가 유죄를 무죄로 바꾸겠느냐?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자 불신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던데 아까 판사는 개인, 판사도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100만 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100만 원 선을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에 따라 여파가 달라지니까 판사가 개인인지라 사람인지라 80만 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래요? 근데 판사는 이제 유죄냐 무죄냐 판단이 딱 쓰잖아요. 그럼 유죄다고 딱 생각하면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양형이에요. 네. 근데 양형이 대법원에 뭐 양형 기준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항상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실형 선고해서 구속시킬까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를 할까? 아니면 이걸 벌금형으로 할까? 집행유예를 할까? 이것은 어떤 이 약간의 양형 기준이 있지만 이것은 판사의 재량 영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하나요? 판사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죄질이 엄청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걸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사람이 하는 그런 허위 사실이 아니고 대선 후보 아닙니까?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고 제1야당 대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는 무겁게 물어야하는 게 맞죠. 일반 사람과 똑같이 부르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징역 6개월 법정 구속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대부분 판사들은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이라는 시스템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번 사법 테두리를 완전 무시하잖아요. 검사 탄핵하겠다고 하고 뭐 판사들에 대해서도 마치 국회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법 왜곡죄 만들겠다고 이런 상황에서 판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요. 자, 우리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과연 공개를 하는 게 인권 침해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야당 대표고 대권 후보고 대권 나갔던 사람인데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대선에서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고 하면 무슨 이유로 유죄인지 무죄라고 한다면 무슨 이유인지 무죄인지를 국민은 주권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판사라고 하면 저는 생중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황과 달라요. 아까 하는 얘기 중에서 이거 개인에 관한 거다 얘기하는데 그건 지금 하는 행동과 모순되죠. 이재명 대표 개인에 관한 거에 대해서 왜 장애 집회하고 100만 서명 운동하고 나와서 뭐 지자체 단체들이 와서 무죄를 촉구를 합니까? 만약에 장애 집회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는 선고하라.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유죄 무죄에서 무죄를 딱 정해놓고 판사한테 무죄를 촉구한다? 이건 선고를 무죄를 선고하라. 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이다.
이건 협박이지 겁박이지 양심에 따라서 선고란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정말 무죄에 자신 있다고 한다면 제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퇴근길 경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례적인 거라 질문 한번 드립니다. 퇴근길에 경찰이나 경호원이 이렇게 같이 가나요? 아마 저 경호 조치가 법원 자체적으로 하는 걸 거예요. 법원 자체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 24시간 경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물론 이제 법원 내규가 있을 겁니다. 아, 선고 당일만 판사의 귀갓길을 법원 보안관리대가 같이 동행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법원 보안관리대가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원에 가면 계시는 그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뭐 경찰이나 아니면 군인처럼 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별 일은 없겠지만 또 굉장히 강성 또 극성맞은 그러한 또 팬덤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주권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생중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공인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다. 한동 대표가 연이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유죄 판결 확정돼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전 헌정 중단시키려 할 것이다. 나라가 선동 범죄 세력에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일정 저희가 달력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판이 많고요. 또 가까운 시일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4일 김혜경 씨에 대한 선고 내일 모레네요. 그리고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그리고 다다음 주 월요일에 위중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그리고 같은 주 금요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2심 선고가 이렇게 쭈루룩 예정이 돼 있습니다.